지금 누군가가 계시다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헌혈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Stacy girls, it's going down. 누굽니까 우리 스윗이죠. 스윗이 뭡니까? 스테이시 팬이죠. 스테이시가 또 헌혈 홍보대사잖아요. 어렸을 땐 헌혈을 조금씩 했다가 스테이시가 홍보대사가 된 이후로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혈을 하고 왔는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켜봤습니다. 보여드리기 앞서서 설명회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헌혈할 때 어디로 가시나요? 헌혈의 집도 있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헌혈 카페란 데도 보셨을 거예요. 두 군데가 운영하는 데가 다릅니다. 헌혈 운영하는 기관이 두 군데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이 있어요. 헌혈의 집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을 하고, 헌혈 카페는 한마음혈액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스테이시가 홍보대사로 위촉된 기관은 대한적십자사인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꼭 헌혈의 집을 가서 헌혈을 해야 하는가? 운영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혈액 운용에 그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헌혈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헌혈 카페에서 하든 헌혈의 집에서 하든 헌혈 횟수 공동으로 누적이 되니까 헌혈의 집이든 헌혈 카페든 가리지 말고 근처에 보이면은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운 데가 헌혈 카페라서 거기를 좀 더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기관이 달라서 뭐 스테이시 포스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도 헌혈 홍보대사잖아요. 헌혈의 집 홍보대사가 아니고 헌혈 자체를 권장하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구분짓지 않고 헌혈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이긴 하지만 이제 활동도 해야 되고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안을 그 주사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헌혈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혈 홍보대사 스테이시의 어깨를 살려주려면 우리 스윗들이 헌혈에 많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하면은 멤버들도 기뻐할 거예요. 아까 헌혈 마치니까 선물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구급함이거든요.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산 거, 테디베어 후드. 한마음혈액원에서 운영하는 헌혈 카페에서 주는 거예요. 왜 주냐? 서울특별시에서 헌혈 참여 증진을 위한 캠페인으로 구급함을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구성품은 총 16종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위생장갑, 멸균 거즈, 스왑 스틱, 알코올 묻어있는 엄청 큰 면봉 같은 것 같습니다. 과산화수소, 5번째 가위, 밴드 세트, 면봉. 얘는 뭐죠? 양모 펠트인가요? 위생솜? 뭔지 모르겠네요. 솜인 것 같아요. 마스크, 면 반창고, 핀셋, 이것도 알코올 수압인데, 물티슈, 탈지면, 구사 마스크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게 꺼즈, 딱 알맞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헌혈 카페에서 헌혈해야 받을 수가 있고요. 신림, 홍대, 구파발, 미아사거리, 청량리점에서 다종 헌혈을 2회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종 헌혈은 뭐냐면 성분 헌혈 중에서 혈소판이랑 혈장 같이 하는 헌혈을 2회하면 받을 수 있고요. 23년 1월부터 나눠주기 시작을 했는데 재고 소진시까지 진행을 한대요. 관심이 있으시면 헌혈 카페 방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벤트로 주는 거 말고도 헌혈하면 상시로 헌혈 기념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점마다 품목이 다르긴 하지만 뭐 우산, 여행용 위생 세트, 문화상품권, 영화 관람권, 기부권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 헌혈 수급량이 되게 부족해가지고 한 번 하면은 2개를 주기도 하시거든요. 그 영화 표값이 오른 이후로 저는 영화를 잘 안 보러 다녔는데 헌혈을 해가지고 영화표를 2장을 받고 그걸로 영화를 보고, 기부권은 대신에 제가 따로 추가로 기부를 해가지고 헌혈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헌혈을 하면 좋은 게 하고 나면은 그 검사지를 보내줘요. 간단한 건강 수치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간 수치, 혈중 콜레스테롤, 단백량, 요산 수치 이런 걸 알려주는데 내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알려주고 정상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려줘가지고 간단한 진단이 가능해요. 좀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분은 헌혈하면서 계속 수치가 이상하게 나와서 병원을 가보라고 했는데 그 지방간을 초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다행이었다는 분이 계셨어요.
하여튼 이런 좋은 점이 있고요. 이것도 그 지점마다 가지고 있는 기계마다 검사를 어디까지 하는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뭐 학생 때도 헌혈을 하곤 해가지고 헌혈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주변 친구들은 좀 헌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들 하고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말들을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이걸 준비를 해왔거든요. 헌혈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헌혈 과정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입장하고 손소독, 체온 측정하고 전자문진 한 다음에 혈압 재고 헌혈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 헌혈을 하고 끝나면 휴식을 하고 퇴장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입장하고 손소독이랑 체온 측정한댔죠. 전자문진을 작성하라고 할 거예요. 전자문진이라는 게 뭐 복잡한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음 없음 3일간 목감기 뭐 이런 거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만 체크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끝나고요. 문진을 다 하면은 혈압을 재고 잠깐 대기를 할 거예요.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대기를 해서 상담실로 들어가서 헌혈 상담을 해요. 근데 이때 헌혈하려면은 신분증이 필요하거든요. 대기를 할 때 짐 보관함에 짐을 넣어도 신분증은 챙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서 헌혈이 적합한지 검사를 해주셔요. 뭐 혈관이 잘 보이는지 아니면 헌혈을 해도 되는지 뭐 이상 증세는 없는지 이런 거를 검사를 해주시니까 질문하시는 거 답변 잘 하시면 되고요. 헌혈하기 전에 궁금한 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거 물어보시면 잘 알려주시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하면서 헌혈 어떤 종류로 할 건지 물어보실 거예요. 헌혈은 크게 두 종류 있습니다. 전혈이랑 성분 헌혈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분 헌혈은 혈장, 혈소판, 혈소판 혈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혈이랑 합쳐서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전혈은 이름 그대로 혈액을 전부 뽑아요. 통으로 뽑아가지고 금방금방 뽑거든요. 그래서 뽑는 시간은 제일 짧아요. 그러면 전혈이 제일 편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 헌혈 주기가 있거든요. 다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주기가 제일 깁니다. 전혈은 8주를 쉬어야 돼요. 8주 동안 추가로 헌혈을 할 수가 없어요. 헌혈을 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얼른 해야 되는데 좀 주기는 길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전혈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헌혈을 좀 자주 하고 싶다 이러면은 8주 너무 길잖아요. 그런 분들은 성분 헌혈을 하시면 되는데요. 성분 헌혈은 혈액을 일단 팔에서 뽑은 다음에 여과기에 돌려요. 그 다음에 필요한 성분만 채집을 하고 나머지 성분을 다시 혈관으로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분 손실이 적어서 회복 주기가 제일 짧아요.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할 때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도 걸려요. 뽑은 다음에 여과기 돌리고 다시 넣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분 헌혈은 그렇습니다. 전혈은 한 번 할 때 짧게 하지만 다음에 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요. 성분 헌혈은 한 번 할 때 좀 오래 하는데 좀 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혈장, 혈소판 이런 거는 혈장은 그 혈액에 있는 액체 성분이고요. 혈소판은 피난 부분에 딱지 생기죠. 굳게 해주는 그 성분입니다. 저는 주로 혈소판 혈장을 하는데요. 이게 아마 시간이 제일 길 거예요. 여과를 해가지고 두 개를 분류해서 다 뽑아내기 때문에 그나마 짧은 거가 혈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헌혈 종류 고르고 체혈을 해요. 피 검사를 해야 돼가지고 저 예전에는 그냥 손가락 찔러서 검사했던 것 같거든요. 요즘에 갈 때는 팔을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기준이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팔에다가 검사를 하게 된다 하면은 헌혈을 할 때 왼팔로 할 거다. 그러면은 검사 때는 오른팔로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쪽 팔에다가 바늘을 넣었다 뺀 다음에 다시 꽂을 수가 없나 봐요. 아마 그거 하시기 전에 어느 팔로 헌혈하실 거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말씀드리면은 반대쪽 팔로 해주실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상담이 끝나면 이제 헌혈 기계를 세팅을 하셔요. 그동안에 물도 미리 드시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고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은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때 가서 자리에 앉아서 팔을 내밀면 됩니다. 근데 헌혈용 바늘이 그냥 일반 주사기 주사 바늘보다는 두껍거든요. 그래서 좀 그 무서울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엔 별 생각 없었는데 요번에 오랜만에 가가지고 딱 꽂았는데 바늘 딱 꽂고 제 살이 이렇게 들려 있는 거예요. 애써 외면을 했었는데 그런 거 무서우신 분들은 먼 곳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 보고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따끔한 건 어차피 잠깐이니까 좀만 참아보세요. 그렇게 뭐 소독하고 바늘 꽂고 혈액을 뽑는다 그러고 있는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념품 그 종이를 가져오실 거예요. 그 중에서 보고서 이거 주세요 하시면은
끝날 때쯤 갖다 주십니다. 헌혈 종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주먹 운동 시킬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도 있는데 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헌혈이 끝날 거예요. 바늘 뽑아주시고 반창고 붙여주고 그때 바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거기서 알려주시겠지만 그 자리 그대로 앉은 상태로 한 10분 정도 휴식하라고 할 거예요. 피가 뽑혔으니까 이제 갑자기 움직이면은 빈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기를 하시고요. 쉬다가 밖에 이제 로비 거기에 앉아서 또 추가로 한 10분 정도 쉬라고 하시는데요. 헌혈할 때 나눠주는 물이랑 과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거기서 다 먹습니다. 다 먹으면 딱 10분 되기도 하고 혈액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보충을 바로바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옛날에 주스나 뭐 초코파이 이런 거를 상시 구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마음껏 먹으라고. 그래서 그런 휴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과자랑 물은 바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10분 휴식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압박하고 있던 지혈대 손목에 그 있거든요. 팔찌 자유이용권 같은 거 그 끊어가지고 반납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러면 헌혈은 끝이 나요. 너무 저기 손만 보여드렸네. 잠깐 옷 자랑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에버라인 팝업 스토어에서 팔았던 스테이시 테디베어 후드 집업이고요. 사자마자 깨끗하게 입으려고 세탁하고 건조기 돌렸더니 줄었습니다. 절대 건조기 돌리지 마시고. 하여튼 이렇게 헌혈 끝나면은 전자문제는 할 때 선택하는 항목이 있어요. 우편으로 받겠다, 전자우편으로 받겠다, 문자 메시지로 받겠다. 그때 선택한 걸로 검사지를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한 건강검진 되는 거죠. 사실 뭐 말로 하면 복잡해 보이지 그냥 가가지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좋아서 헌혈을 하고 있고요. 아픈 거는 잠깐 아프고 꽂고 있는 내내 이렇게 고통이 오진 않거든요. 사실 잠깐 아픈데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헌혈.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으시다면 꼭 참여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스테이시가 홍보대사잖아요. 저 많이는 안 해봤고요. 이거 좀 설명을 하려고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건강에 안 좋대, 뽑힌 피는 저기 다시 안 만들어진대, 이런 얘기들로 헌혈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은 인간의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대요. 사람 피가 부족하다?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헌혈인 거예요. 헌혈을 하고 싶어도 건강 상태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본인이 헌혈이 가능하다, 몸이 건강하다, 내가 스윗이다, 그러면은 한 번쯤 마음을 열어보셔서 헌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닐 거예요. 남 돕기도 돕고 뭐 기념품으로 소확행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얼굴을 까고 하는 거는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어서인데요. 자, 헌혈 몸뚱이만 있으면 건강만 하다면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게 헌혈입니다. 그만큼 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모발 기증인데요. 모발 기증을 하면은 누가 받느냐? 소아암, 백혈병, 어린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할 때 항암제를 투여하면은 약이 굉장히 독하대요. 부작용으로 여러 증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탈모 증상이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을 직접 보지 않으셨어도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머리를 다 밀고 비닐을 쓰고 있거나 모자를 쓰고 있거나 그런 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는 성인 때 증상이 와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상처가 될 건데 어린 나이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딱 그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잖아요. 굉장히 상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가발을 써야 하는데 가발 구매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대요. 조금 찾아본 결과로는 한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가발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 소아암 재단에서 하이모라는 업체랑 협력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가발의 재료인 모발을 기증을 받았었어요. 근데 모발 기증은 이제 안 받습니다. 가발 무상 기증을 그만둔 건 아니에요. 왜 안 받느냐? 모발을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막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 길이가 넘어야 기증이 되거든요. 근데 머리를 오래 기르신 분들은 아무래도 염색을 했다거나 파마를 했거나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발들이 모이면은 가발 제작을 하는 과정을 못 견뎌요.
약품 처리가 되면은 모발이 약해져가지고 녹는다거나 끊어지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분류를 하는데도 비용이 드는데 수율도 낮고 해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싸게 수입을 해오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증은 안 받지만 아이들에게 가발을 전달하는 사업은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발 기부를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어머나 운동본부라는 기관이 있어요. 어머나 운동본부가 뭐냐면요. 어린이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의 약자인데요. 여기서는 가발 제작해서 기부를 하고 환아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머리를 잘라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아무 머리나 되냐? 아니겠죠. 일단 길이는 최소 25cm 이상이래요. 염색이나 펌 등을 하지 않은 튼튼한 자연모일수록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그때는 한국 소아암 재단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때는 30cm의 염색, 펌, 금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어머나 운동본부 보니까 염색, 펌, 세치 다 가능하다고는 적혀는 있어요. 그 선별 과정에서 적합모만 이용합니다 그러거든요. 적합한 모발이 많을수록 좋겠죠. 혹시 기부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염색이나 펌 안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손상 모발들이 많아서 중단된 것 같아가지고요. 최대한 튼튼한 모발을 보내주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모발 기증 얘기를 왜 하느냐, 후드를 입고 이러고 있었느냐. 저도 지금 도전 중입니다. 염색이랑 펌을 하나도 안 했고요. 앞머리만 집에서 제가 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하지가 않잖아요. 머리 뭐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얼른 자르고 싶은데 아직 기준치가 충족이 안 돼가지고 좀 더 견뎌야 됩니다. 지금 제일 긴 데가 그래도 한 30cm는 될 것 같거든요. 보이나요? 네, 제일 긴 데는 30cm 넘는데 짧은 구간이 있기도 하고, 딱 30cm 됐다고 자르면은 두피만 남잖아요. 우리 라피디님 머리처럼. 그분이니까 그렇게 소화를 하시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못 살아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르고 기증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 뜻 없이 어차피 뭐 머리 염색해서 뭐하냐 해가지고 그냥 냅둬 봤던 건데, 이제 또 제가 스윗이 됐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아이사, 이채영 양도 그렇고 환경이나 이런 남들 돕고 이런 거에 다들 관심은 많을 텐데, 가수다 보니까 활동기 때마다 염색하고 뭐 헤어 바꾸고 하다 보면 이런 모발 기증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증을 하면서 어떻게 뭐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면 스테이시 이름도 좀 살짝 넣어가지고 기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인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 스윗분들 혹시 내 머리가 자연모다, 튼튼하다 하면은 모발 기증을 해보고 위버스나 버블에다가 올려가지고 한번 칭찬을 받아봅시다. 마무리를 지어볼 건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기부라고 한다면은 뭔가 큰 재난이 있거나 대형 병원 이런 데에다가 연예인 분들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뭐 몇 억 이렇게 쾌척 이런 거 보면서 기부라는 거는 저런 거구나. 적은 돈 하면 티도 안 날 거고 큰 돈을 들여야 될 것 같고 나랑은 되게 동떨어진 거고 유명인들이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 왔는데, 이렇게 헌혈을 하는 것도 뭐 혈액 기부고 모발 기부도 기부고, 그냥 일상 속에서 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 기부라는 게 커야만 기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누군가 도움을 주고는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큰 힘이 없다,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 기부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이런 분들 헌혈이나 모발 기부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본인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이상으로 헌혈 설명회와 모발 기증 설명회 마쳐보겠습니다. 포카칩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